534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fx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되죠. 자,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는 말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바로 정가 함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역이 되어야 되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바로 이 함수가 정가 함수가 되어야 된다. 정가 함수가 된다는 말은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도함수를 바로 0으로 만드는 바로 이 근이 바로 중근이나 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따라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3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k가 돼야 되죠. 얘가 바로 중근을 갖거나 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즉, 이 함수가 정가 함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도함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해봤지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만 허용되죠. 따라서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흑근이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나요? 바로 어떻게 된다?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가 돼야 되죠. 따라서 3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K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면 되고 그때 정수 K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프로 말한다면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므로 어떻게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지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계속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이 되고, 이 그래프 두 개가 1대1 대응이 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따라서 정수 K의 최소값은 3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따라서 정수 K의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1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1이 아니라 최소값은 3분의 1이지만 정수 K의 최소값은 바로 1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고쳐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35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3차 함수가 임의의 두 실수, 모든 실수가 되죠. x1, x2에 대해서 그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 명제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1대1 대응이죠. 맞나요? 이게 바로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3차 함수는 바로 최대값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커져가니까 또 작아지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f의 3차 함수는 뭐와 공력과 치역이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장만 의미한다면 바로 뭐가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는데 바로 3차 함수는 공력과 지역이 같으므로 바로 무엇이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 자체만 의미하면 바로 뭐가 된다? 1대1 함수인데 여기에서 바로 공력과 지역이 같기 때문에 바로 3참수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라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함수가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되죠. 최고차항에게서 양수이므로
증가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이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대1 대응인 그래프는 바로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한 세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명제에 대우 명제도 성립하죠. 대우 명제는 바로 결론을 보정해서 가정해 놓고 맞나요? 이거이면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의 위치에 갖다 놓으면 자, 이 명제에 바로 대우 명제이니까 이 명제 자체도 무엇을 의미한다? 1대1 함수를 의미하는데 공역과 지역이 같은 으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함수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도함수는 3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6배의 a 플러스 1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a가 되겠습니다. 즉, 이 두 함수는 바로 1대1 대함수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우리가 여기는 하나 존재하지만 즉 무엇으로? 중근으로 존재해야 되고 자, 이 그래프에서는 바로 0인 게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거나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음수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2차 함수가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바로 교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즉 중근이나 흑근을 가지면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의 제곱이나 반은 3이죠. 3a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1인데 제곱하면 9가 되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요게 반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로 고쳐주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a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8a인데 여기가 12a니까 바로 30a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는 1의 제곱이면 1인데 9배를 하면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으로 약분이 되죠. 3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3위는 3에 1, 3은 3을 하면 9와 1이 되어서 바로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a 플러스 1,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바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작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값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바로 a의 범위일 때 바로 증가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이니까 정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세 개가 존재하고 이 합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536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t까지죠.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바로 f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t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이니까 바로 3차 함수는 그래프는 모양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극대극소가 있는 그래프에서는 이 문장이 성립을 하지 않죠. 만약에 t가 0이라면
자,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면 요 그래프만 의미하겠죠. 그러므로 요 ft가 무엇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 되지만 이 극소를 지나버리면 여기가 t라면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곳에서 어디까지 극소를 지나서 t까지가 되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바로 누가 된다? 극소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극소를 알파라고 한다면 f 알파에서 바로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ft 여기서 바로 y값이 최소값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게 f 알파 바로 극소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최소값이 항상 그 경계점의 끝점에서 최소값이 되라는 말은 이렇게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하면 안 되고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면 어디가 t를 되더라도 여기가 t가 되든 여기가 t가 되든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되니까 내려오고 있으니까 y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여기가 t가 되면 이놈의 y값이 최소가 되고 여기가 t가 되버리면은 이 t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다면 바로 fx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감소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f 프라임 x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2배의 a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리고 x의 개수가 a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바로 이 x값에 대해서 항상 바로 뭐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도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바로 양수로 바꾸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자, 이 상수도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함수가 x쪽보다는 항상 위에 있거나 자,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판별식으로 따지면 되겠네요.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바로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흑은이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반의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6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무엇이 되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제곱에 마이너스 6a와 플러스 6a가 되니까 사라지고요. 상수는 9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자 a 플러스 루트 3, a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a의 범위가 될 때 이 3차 함수는 바로 감소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은 정수 A의 최대값인데 여기서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1과 0과 1, 세 개가 존재하면 그때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소 함수라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바꾸어서 냈다는 것이니까 이 문장만 해석을 해낸다면 바로 감소 함수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37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가 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증가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는 실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3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음수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바로 계속 감소하거나 물론 극대와 극소가 존재한다면 증가하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감소하는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자,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면 되는데 증가하도록 하는 범위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면 안 되고 바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 1과 2는 어디에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증가하는 구간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2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자, 열린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바로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는 것을 생각했을 때 1이 여러분들 극소가 되고 2가 극대가 되면 될까요? 1과 2가 바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돼버리면 어떻나요? 1과 2에서 구멍이 빵꾸 뽕이 나니까 어때요? 요 사이에서는 증가하는 게 맞죠? 이해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극소가 1, 극대가 2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범위 안에서도 요 열린 구간 안에서도 증가하고 요렇게 1, 2를 잡아도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극소가 1, 극대가 2라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얘는 1과 어느 사이에서 2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무엇이 되면 된다? 바로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잠시 0이 되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증가함수니까. 따라서 동함수를 구해보면 동함수를 구해보면 이 동함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죠. 얘가 1과 2 사이에서 무엇이더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서 바로 조건, 바로 x의 범위가 있는 2차 부등식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항상 무엇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처리하라고 공통수학 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좌변에도 y를 붙이고 우변에도 y를 붙이면 이 좌변의 그래프인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인 바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는 거죠. 물론 어디에서 1과 2 사이에서 그래프에서만 국한되는 거죠. 따라서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 2차 함수에 바로 무엇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바로 대칭축, 즉 극대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을 찾아도 되고 우리는 2차 함수는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여기가 바로 3분의 1이 바로 대칭축, 즉 극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묶고 있죠? 1에서 2까지만 묶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1은 여기, 2는 여기 정도가 되겠죠. 그죠? 요 범위가, 요 범위, 여기 있는 요 범위의 요 그래프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된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되니까. 맞죠? 그러면 이 X축이 어디에? 바로 이 아래에 X축이 존재하면 되겠죠. 또는 어떻습니까? 이 아래에 이제 존재하면 요 그래프가 모두 다 X축 위에 있고 얘가 X축이 이
x 이퀄 3분의 1을 지나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구멍이 빵꾸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조금만 위로 올라간다면 바로 x축보다 아래쪽이 존재하니까 0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x축가 이렇게 즉 x가 바로 얼마일 때 여기가 2일 때가 되겠죠. 그죠? 2를 지나도 되고 아니면 이 x축이 바로 요 2 콤마 얼마가 되는지 보다 아래쪽에 존재한다면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2에 대한 함수값이 0이 되어도 되고 바로 이 x축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어도 되겠죠. 따라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그 a의 값이 무엇이 돼도 되고 0이 되어도 되고 x축이 여기 있다면 이 2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a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 8이 되니까 a는 8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면 바로 1과 2 사이에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실수 A의 바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A의 최소값은 8이 된다는 것입니다. 2차 부등식 문제에서 바로 범위가 있을 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한다는 것.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판별식은 이런 x의 범위가 없어야 됩니다. 저 실수 전체에서 이야기할 때를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범위가 있을 때는 무엇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38번입니다. 3차 함수 그래프가 바로 열린 구간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 자, 감소하도록 하라고 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요.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근데 감소하도록 하는 구간이 있어야만은 바로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는 바로 극대와 극소 사이에서 무엇이 감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0은 어디에 존재하면 됩니까? 요 감소하는 요 구간 사이에서 바로 누가 존재하면 된다? 마이너스 3과 0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열린 구간에서는 3차 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 3이 어디가 되어도 극대가 되고 0이 어디가 되어도 극소가 되어도 이 구간 안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함수 fx가 바로 무엇이 된다? 감소하는 구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바로 f 프라임 x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감소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미분을 해보면 자, 도함수는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12x 그리고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해 달라. 그러니 그대로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자, 만날 때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3과 0 사이의 범위에서 이렇게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대칭축을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꼭지점에 x좌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미분해도 되고요.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12가 되니까 자,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죠. 맞나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는 누가 가깝나요? 마이너스 3이 가까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3이 가까우니까 요 사이에 있는 요 그래프가 바로 X축보다 어떻게 있어라? 아래쪽에 있든지 바로 같아도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X축은 어디에 존재하면 되겠다? 이 위에 이렇게 X축이 존재하면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면 물론 이 x 이퀄 0일 때 요 점을 지나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기가 빵고 뽕이니까 그죠?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x축보다 위쪽 부분이 있으니까 0보다 커버리니까 이렇게 x축이 더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준다면 바로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바로 x 이퀄 0일 때의 함수값이잖아요. 그 0일 때의 함수값이 x가 여기 있을 때는 바로 무엇이 되고 음수가 되고 x가 여기 있을 때는 0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등식이 0이 되어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빵꾸 뻥이니까 그죠? 이 밑으로만 더 내려오면 안 되니까 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도 되고 0이 되어도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는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2a는 누구보다 작은 것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같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것 같은 범위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어보는 것은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정수 A 값의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39번입니다. 함수 fx 바로 3차 함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감소하라고 했죠.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바로 감소 구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구간에서 감소 구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는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 된다? 바로 그래프가 감소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1이 무엇이 되고 극대가 되고 2가 극소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구간은 감소 구간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극대라고 2가 꼭 극소가 될 필요 없죠. 마이너스 1이 여기고 2가 여기라도 어떻습니까? 이 구간은 감소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자, 이 동함수 fx의 동함수인 무엇이 됩니까?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죠. 얘가 바로 감소가 되어야 되니까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바로 이 구간에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바로 이 2차 함수가 바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바로 x축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이 지금 대칭축은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가 A가 X의 개수가 A가 되어서 대칭축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X는 마이너스 이 A분의 B가 되겠죠. 따라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데, 맞나요? 이 마이너스 1과 2가 이 사이에서 이 이차 함수가 0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도 된다는 말은 x축이 여기에 하나 존재할 때 마이너스 1과 2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요 절편 사이에 요 절편 사이에 마이너스 1과 2가 어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요 범위에서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무엇이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되고, 설령 마이너스 1이 여기라도 이 절편이라도 여기에 구멍이 빵꾸 뻥이 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가 모두 다 0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거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대신 2가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된다는다. 2가 오른쪽으로 벗어나 버리면 이 여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양수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2가 요 절편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절편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바로 무엇을 가지면 되니까? 바로 그래프가 x축보가 아래에 있으면 되니까. 따라서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즉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의 값이죠. 또는 f 프라임의 바로 무슨 값? 2의 값이 되겠죠. 이 값이 둘 다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어도 되고 또는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 두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면 이 3차 함수는 열린 구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무엇이 된다? 감소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2a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게 돼서 a는 바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니까 1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자 2a와 곱하면 4a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4a는 얼마? 자 3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어야 됩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 줘야 되니까 이 A 값은 작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큰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일 때 바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A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A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어서 4분의 9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바로 무엇? 근의 분리를 생각하면서 기억나나요? 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근의 분리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이었잖아요. 그죠? 그것과 맞물려 가면서 바로 이런 범위가 나올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 그래프로 2차 부등식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40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3차 함수인데요. 자, 구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열린 구간에서는 감소해야 되고, 자, 구간 3, 무한대니까 바로 3보다 큰 범위에서는 뭐 하라? 증가하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 말은 이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함수 fx가 자, 1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하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가 무엇이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3보다 큰 범위에서는 f 프라임 x가 무엇이 되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우리가 구해보면요. 도함수는 바로 3x제곱 플러스 2a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x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인수분해 바로 x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고 3x 바로 플러스 2a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x값인데 그 x값은 0과 누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3분의 2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자,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0이 여기고 마이너스 3분의 2a가 여기라면 이 그래프는 f 프라임 x잖아요. 그죠? 그러면 0보다 큰 쪽에 1, 2에서 절대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나요? 0이 여기면 1과 2는 어떻습니까? 항상 함수값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0의 값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0이 바로 왼쪽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a가 오른쪽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양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바로 음수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할 때, 자, 여기가 무엇이고, 0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데, 자, 구간 1, 2 사이에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이 그래프가 지금 f 프라임 x 아닙니까? 따라서 1과 2는 모두 다 이 x절편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3 이상일 때는 f 프라임 x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3은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바로 이 절편의 오른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로 1과 2 사이에서 구간에는 f 플라임 x가 음수의 값을 가지고 3보다 큰 쪽에서는 양의 값을 가져서 정각 구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그림을 예쁘게 그린다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 절편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 이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고 그 x값 x1과 2는 이 x절편 사이에 1, 2가 와서 바로 f 플라임 x의 값이 음수가 되어서 감소 구간이 되고 3은 이 절편보다 오른쪽에 와서 바로 3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fx가 증가하는 바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f 프라임 1은 바로 뭐가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 1은 0이 되어도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사실 1이 0이 돼버리면 1은 이 왼쪽은 항상 0으로 딱 고정이니까 1이 0이 돼버리면 2가 무엇이 돼버립니까? 바로 오른쪽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x 이꼴 2에서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따라서 f 플라임 1은 그림 구조상 감소 구간에 있어야 되니까 음의 값을 가지고 0의 값을 가져도 되는데
이 2도 음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F 프라임 2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음수가 되거나 2는 여기에 바로 X절편이 되어도 상관없겠죠. 열린 구간에서 감소니까 여기는 0의 값을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3일 때의 함수값은 양수의 값을 가져도 되고 0의 값을 가져도 되니까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바로 이 두 근이 0과 마이너스 3분의 2의 사이에 존재하면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큰 쪽에 존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근의 분리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이용하는데 자, 함수값이 하나라도 무엇이 나온다면 음의 값이 나온다면 음수가 나온다면 판별식과 대칭축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바로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1을 대입하면 어디에 대입해야 되죠? 바로 도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얘가 F 플라이 X니까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2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자, 2의 제곱 4와 3을 곱하면 1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4A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은 것 같다. 따라서 4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고 자, 양변을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 9고 9, 3, 27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3을 대입하면 6A가 되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6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7보다 크거나 같고요. 6으로 나누어서 마이너스 6분의 27인데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얼마 된다?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이런 음수라는 걸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사실은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근데 2가 음수의 값을 가지죠. 그러면 이런 음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체크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세 개를 다 체크해서 교집합을 취해도 자,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서 세수가 지금 뭐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9는 자, 마이너스 한 4.5 되니까 제일 작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니까 가장 크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고요? 작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세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바로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교집합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바로 A의 최종 범위가 되며 이때 이 안에 존재하는 정수 A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9가 마이너스 4.5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수 A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는데, 바로 이 감소와 증가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이 구간에서 감소, 구간에서 증가라고 나왔을 때는 항상 무엇으로 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내용이 공통수학에서 배운, 원에서 배운 바로 근의 무엇이다. 분리. 이 내용이 여기에 자주 나오니까 꼭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함수과 판별식, 대칭축. 이 세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알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